네,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자, 오늘은 직권의 변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화산활동, 지진, 습곡산맥 형성, 대륙 이동 이런 현상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지각변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가장 먼저 용어 지각변동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각변동이 일어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바로 이런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에너지원, 지구 내부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태양 에너지 아닙니다. 지구 내부에서 방사성 원소, 붕괴열, 그때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이 지구 내부 에너지가 바로 에너지원이 되겠습니다. 자,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표로 전달되면은 축적이 돼요. 축적이 되다가 이제 그것을 버티지 못할 정도로 쌓이게 되면 급격히 방출되면서 그 에너지로 화산도 일어나고 지진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각변동이 일어난다. 그러면 지형이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이제 지각변동이 일어났을 때 지형이 어떻게 변하는지 경우를 나눠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살펴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도를 딱 펼쳐놓고 대표적인 지각변동이죠. 화산과 지진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점으로 콕콕콕콕콕 찍어보면 특히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 있어요. 자, 이런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변동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변동대는요, 화산이 자주 일어나는 화산대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진대를 통틀어서 합쳐서 일컫는 말이에요. 그래서 화산 활동이 활발하는 지역을 화산대라고 하고요. 지진이 활발하면 지진대인데, 화산대도 그렇고 지진대도 그렇고 특징이 뭐냐면 좁고 긴 얇은 띠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난다는 거야. 이 우리 세계 지도에다가 지진은 파란색으로, 화산은 빨간색으로 점을 찍어보면 마치 선처럼 좁고 긴 띠 모양으로 화산대와 지진대가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거의 일치한, 거의 비슷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화산대와 지진대는 거의 일치하더라. 주로 대륙 주변부에 있고요. 그 다음에 띠 모양으로 발견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색깔 보세요. 파란색이 많아요? 빨간색이 많아요? 파란색이 훨씬 많죠? 지진대가 화산대보다 좀 더 넓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화산이 일어나면 무조건 지진도 같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화산은 뭐야?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틈을 뚫고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각을 뚫고 올라오니까 막 지진이 같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화산이 일어날 때는 지진도 같이 일어나는데,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항상 화산이 일어날까요? 화산 폭발이 일어날까요? 아니라는 거죠. 지진은 지진만 일어날 때도 많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진이 훨씬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진이 항상 화산을 동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진만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진대가 훨씬 더 넓게 분포한다라는 것을 이해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니까 태평양 주변에 가장 많은 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태평양 주변에 화산 활동과 지진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요. 대서양에서는 이 대서양의 가운데에서 이렇게 화산 활동과 지진이 발생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 주요 화산대 지진대를 보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태평양 요 고리예요. 우리가 이거를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태평양 주변을 따라 고리 모양으로 전 세계 화산의 몇 프로? 80%. 절반을 훨씬 넘었죠? 80%가 이곳에서 일어나고요. 얘 별명이 있어요. 불의 고리라고 부릅니다. 불의 고리. 화산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불의 고리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령 뭔지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배울 건데요. 이 바닷속에 있는 이런 해적 산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해령을 따라서 화산대 지진대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해령 화산대 지진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알프스 히말라야 이쪽에서 이 히말라야가 습곡산맥이잖아요. 그래서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 지진대가 있겠습니다.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 지진대. 그래서 전 세계 주요 화산대, 지진대 봤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환태평양.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떤 이 화산대, 지진대를 강조하셨느냐에 따라서 좀 더 신경 써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새로운 이론이 나왔습니다. 바로 판구조론이라는 이론입니다. 자, 판구조론의 가장 메인 주요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구 표면이 한 10개 정도의 크고 작은 판으로 뒤덮여 있다. 이게 첫 번째 개념이에요. 그래서 10개 정도의 크고 작은 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게 1번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 판들이 멈춰있지 않아요.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움직일 때요. 움직이는 속도도 방향도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느리게 1년에 한 1cm에서 10cm, 1cm 이만큼을 1년 동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못 느끼는 거지. 그런데 여기 중요합니다. 판마다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이동 속도와 방향이 다르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로 멀어질 수도 있고 가까워질 수도 있고 비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떤 용어로 표현하느냐? 상대적인 운동을 한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화산대, 지진대 등의 변동대는 대체로 판의 경계에 분포하고 있고요. 왜? 판의 경계에서 판과 판이 상대적인 운동을 하니까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고 비껴가기도 하니까 그러면서 이 사이에서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의 경계에 보통 변동대가 분포하게 되고요. 판의 경계에서 판의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서 지각 변동이 발생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판 구조론을 보시면 판의 상대적인 운동에 따라서 멀어진다라고 하면 그 멀어지는 경계를 우리가 발산형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발산형 경계. 그리고 판과 판이 가까워집니다. 서로에게 가까워져요. 그러면 수렴형 경계. 수렴형 경계라고 하고요. 만약에 두 판이 어긋나서 지나가요. 그러면 보존형 경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판이 이동을 할 때 다 같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로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장 넘어가서요. 이 판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판의 구조를 보셨을 때 이 위쪽을 우리가 암석권이라고 불러요. 뭔 소리냐면 암석권이 그냥 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밀히 말하면 용어는 이제 차이가 있긴 하거든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일단 암석권이라고 하면 지표부터 100km 깊이를 우리가 암석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100km 정도면 어디까지 들어가? 여러분들 우리 이제 중학교도 아니구나. 지난 영상에서 지각, 멘틀, 외행, 내액 했잖아요. 100km 정도면 한 요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에다가 멘틀 상부 멘틀의 일부까지 해가지고 보시면 요렇게가 여기를 우리가 암석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석권이 하나 통짜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조각이 나 있어. 조각 나 있는데 이 조각 하나하나를 판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암석권이랑 판은 같은 말이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암석권 조각을 판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석권의 조각을 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암석권 아래쪽 영역 100에서 400km 정도 이 부분을 우리가 연약권이라고 불러요. 연약권. 그 연약권은 결국에 이제 이거 멘틀 부분인 거죠. 여기 멘틀 부분이기 때문에 어때요? 고체이지만 유동성이 있겠죠. 멘틀의 특징이고요. 자,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상부 하부의 온도 차이가 나면 대류 현상이 일어날 거고요. 대류 현상이 일어날 거고 암석권보다 밀도는 클까요? 작을까요?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이 밀도가 작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왜 작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랬더니 이름이 연약권이라서 연약해 보인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 맨 앞에 그 빅뱅 우주를 할 때 생각해봐. 마그마의 바다 시절에 어떻게 됐어? 무거운 물질이 아래로 가라앉았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밀도는 커져야 돼. 연약하다고 밀도 작다 이러시면 안 돼. 밑으로 내려갈수록 밀도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암석권이 이렇게 위에 떠 있는 거지. 위에 쪽 암석권이 요 위에 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판에는 지각이 들어가잖아요. 이 지각이 대륙
대륙지각이면 대륙판이 되는 거고 해양지각이면 해양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대륙판, 해양판 중에 누가 두껍겠어요? 대륙지각이 두꺼우니까 대륙판이 두꺼운 거예요. 그럼 반대로 밀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밀도는 해양판이 더 크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각 가지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판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판과 판이 이동하면서 어떻게 가까워지면 수렴형, 멀어지면 발산형, 비껴가면 보존형. 그래서 각각의 경계의 종류를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각각의 경계마다 이제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지를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판이 이동을 하냐 이거야. 이 커다랗고 무거운 판이 원동력, 이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바로 멘틀 대류입니다. 멘틀 대류. 그죠? 판 아래쪽 연약권이죠. 연약권 멘틀이죠. 멘틀의 일부죠. 얘가 이제 대류를 하니까 그 대류하는 흐름을 따라서 그 위에 떠 있는 판도 같이 움직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멘틀 아래쪽이 가열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밀도가 감소하잖아요. 뜨거워지니까 뜨뜨뜨잖아. 뜨뜨뜨. 뜨거워지면 뜨겠죠? 그럼 이게 따라가다가 차가워지면 다시 내려오겠죠? 이런 식으로 대류를 한단 말이에요. 대류를 하기 때문에 멘틀 대류를 하기 때문에 이 멘틀 위에 떠 있는 판도 같이 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판의 이동의 원동력은 무엇이냐? 바로 멘틀 대류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거는 서술형 단답형으로도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판의 상대적인 운동에 따라 멀어지면 발산형, 가까워지면 수렴형, 됐어요. 어긋나면 보존형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다음 영상에서 어떻게 한다? 각각의 경계마다 어떤 지각 변동, 지형의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이제 매칭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쌤이랑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